네, 채권보이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배터리의 대가 그리고 K 배터리의 대가 박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예. 저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출연하셨잖아요. 근데 그 조회수가 말 좀 들어요. 내가 10,000명 넘기라고 했죠. 언제 20,000명 넘기라고 했냐고. 10,000명 넘어가면 이제 그 중단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사님 그러면은 또 이렇게 다 빠져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22,000명이 더만요. 22,000명. 예. 12,000명 빨리 구독 취소하세요. 그 진짜 취소하시면 어떡해요.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만까지 좀 도와주실 겁니까? 예. 뭐 자꾸 도와줘. 그지 마. 휴가는 받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어쨌든 정말 제가 그 구독을 작년에 해봤는데 이게 마음이 없으면은 구독을 좀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나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채권 부위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2만을 넘겼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감이 좀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채권 부위를 진심으로 볼 수 있게끔 예. 제가 열심히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희 이제 찐 그 시청자님이 돼야 되니까 구독자님이 식구님이 그래서 휴가를 또 당분간 좀 보류했습니다. 그 2만 명의 구독자님이 저희 정말 식구님이 될 수 있도록 가을에 휴가 가시는 걸로. 네, 제가 또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좀 계속 있게 해달라고 좀 도움 주세요. 나가지 말고 계속 계십시오. 뭘 나갑니까? 한번 들어왔으면 끝이지. 들어올 때는 이 맘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이 맘대로 못 나가는 거야 원래.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그 홍보의 그 찐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철판 깔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해보는 건데 그 채권 시장이 정말 그 정보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 산업, 기업, 가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 정보가 채권 시장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꼭 안 하시더라도 투자를 어떤 걸 하시더라도 채권 부위는 꼭 보시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걸 좀 앞으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이제 제 팬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놀랐습니다. 그냥 내가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제 구독하라 그래서 이제 그런 팬심으로 많이 구독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구독만 해놓고 이제 제가 나오는 방송만 보고 다른 이제 채권부의 방송은 아마 안 보실 텐데 제 거가 한 15만 회 정도 15만 회를 넘겼어요. 조회수가 나오고 딴 분도 나오니까 한 300회 나오고 그러더만요. 제일 많이 나온 건 3만 회, 그리고 8,000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통상 1,000회라고 해주세요. 저기 주식 그쪽 하시는 분들이 이제 채권은 좀 사실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해서 하루에 뭐 5% 10%도 특히 최근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15% 20%도 오르는데 채권 뭐 1년 갖고 있어 갖고 5% 받아봐야 뭐 하냐. 그래서 이제 관심을 안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편식하시면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도 뭐 세세하게까지 알 건 없지만 이제 크게 돌아가는 흐름을 아시면 그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데 또 다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배터리 아저씨 나오는 것만 이제 보지 마시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조금씩 좀 보시고 그렇기 예쁘시잖아요. 미녀분이 또 진행하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안 먹을까요? 그럼요. 제가 우리 기자님 워낙 미모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를 봤는데 실물보다 화면이 훨씬 더 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국장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소개팅 할 때 줌으로 해라. 실제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만큼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실물 저희 더 10만 구독자 될 때 오프라인 파티 한번 열어서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분이시네요. 이러니까 또 2차전지 팬분들이 박순영 이사님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팩트 전달을 제가 좀 희생하죠. 제가 이제 그 MBTI가 INTP인데 INTP가 원래 팩폭이거든요. 팩폭이에요. 팩트 폭격기거든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제가 얼굴 크다고 얼큰이라고도 막 확실하고 크진 않아요. 좀 길지.
긴 거는 맞아요. 네, 중학교 때 그 별명이 예. 약간 오이 씨였거든요. 아, 네, 예. 네, 어쨌든 그 저도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아, 예. 얼굴은 뭐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어도 아닙니다, 인상은 항상 아, 예, 예. 유지할 수 있도록 좋게. 아니 농담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진짜 예쁘시고요. 그 저기 가까이서 보면 피부가 정말 보세요. 애기 피부세요. 예, 너무 좋은 이런 말을 모르겠는데 다영 PD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예, 저를 예.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너무 좀 듣기 편한 정말 이제 방송에 최적화된 목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치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네. 이제 그 딜리버리가 네. 예, 그 발음하시는 게 너무 네. 정확하시고 아유. 아나운서는 아니시잖아요. 네, 지금 기자, 예, 방송 예.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네, 예, 예. 네. 물론 그래서- 아나운서 앵커를 출신입니다. 아, 예, 예. 그러시구나. 아, 역시. 아, 예, 역시. 네, 네. 예, 그런 저- 좀 프로의 냄새가. 제 삶이 굉장히 저기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요. 아, 예, 예, 예. 뭐 다양한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얘기는 하시죠. 뭐 채권 얘기 재미도 없는데. 산전수전 겪은 얘기 하시죠. 네, 근데 제가 사실 채권 입문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저도 새내기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섭외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을 저도 이제 매력에 빠져들어서 정말 그 채권 시장 규모도 엄청 크고 이거는 안정성에 수익률까지 더할 수 있는 투자처라는 거를 많은 채권 전문가들한테 지금 듣고 있어서 정말 저는 이거 사실 회사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정말 제가 그나마 이제 방송 생활을 하는데 채권 시장을 알리는데 요만큼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 예. 예.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채권 아시면 이제 주식까지 같이 다 연결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잘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쓸데없는 거를 열심히 하고 해야 될 거를 잘 안 해요. 네, 예. 그렇군요. 쓸데없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시향 방송 보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MTS 하루 종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쓸모없는 거거든요. 한때는 다 해봤던 습관들. 예, 그런 게 이제 나쁜 습관이고요. 오늘의 주도주는 뭐냐, 예. 이번 주의 주도주는 뭐냐,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쫓아다니고 이제 시장에서 어떤 루머가 나오고 막 최근에는 그 초전도체, 초전도체. 예. 예.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초전도체가 이렇게 상용화되면은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막 이런 거 막 고민하고 그런 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채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네. 세상을 이제 넓게 보시고 넓게 그다음에 그 세상을 넓게 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 깊게 하시는 게 네.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 수익으로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 중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이제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그 서지영 대표님이라고 네. 옛날에 이제 미래에셋 그 인디펜던스 펀드 뭐 이런 거 운용해서 이제 마젤란 펀드 뭐 이런 마젤란 펀드 아니고 하여튼 디스커버리 펀드 네. 이런 거 해서 이제 그 10조 원 시대를 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적립식 펀드 붐이 불면서 이제 펀드 대중화를 이제 이뤘던 이제 분이 네. 이제 서지영 대표님이신데 이제 또 요새 유튜브도 하시고 그래요. 그분이 또 저를 또 되게 높게 평가하시고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런데 네. 이 그분 말씀이 이제 어떤 일화가 있냐면 교도소에서 네. 이제 한 재수가 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이제 주식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제 대표님 책을 하나 좀 저기 추천해 주십시오. 신기일전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이 뭐 무슨 책을 추천해 주셨냐 하면 로마인 이야기를 주십시오. 로마인 이야기.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사책. 역사를 알아라.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네. 거고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채권도 사실은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본시장 전체의 큰 흐름을 알아야 그 네. 안에 이제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거를 이제 채권 투자를 굳이 안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주로 전화 오시는 거 위주로 보고 예. 딴 분들 나오는 것도 이제 내용이 좀 한번 볼만하다 네. 싶은 이제 그런 걸 보시고 네.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끊으세요. 그런 거를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지. 시향 방송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다 제끼고 이렇게 이제 좀
폭넓은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채권이 사실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스마트한 머니가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주식에도 많이 연결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순혁 작가님, 이사님 정말 채권 부위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김용호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채권 투자를 하면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데 시드머니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왕창 번 다음에 이걸 내가 안전하게 좀 이거는 일정 부분 좀 보관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예금을 하셔도 되지만 채권을 하셔도 되거든요. 오늘 마침 또 그 좋은 채권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왠지 조회수가 20만을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만 한번 찍어봅시다 우리 여러분. 구독자도 지켜주시면서 20만 찍으면 당신들 이제 2차전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왜 도움이 되는지는 이제 2주 후에 선데이 TV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업종 정말 K 배터리를 잘 알려주시는 우리 이사님, 그러니까 자꾸 이사님이 이제 입에 대가지고 제가 이제 K 배터리 사실은 이제 전문가라고 말씀 이제 자꾸 하시는데 그거는 저를 아주 낮게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차전지 전문가는 아주 제가 저희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치 역사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루두루 박식한 전문가님으로 그 전문가님이라고 표현되는 알겠습니다. 자, 박순혁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실은 날로 먹으면 조금 그래갖고 간단하게 이제 기사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번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에코프로 회사채 이제 발행한 그 부분에 관해 갖고 이제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창립 이래 처음 회사채 발행했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황제주 에코프로 순탄치 않았던 회사채 시장 대비라는 이제 그 기사고 내용 보시면 에코프로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채권 시장에 등판해서 신용평가사들 간의 이제 등급 불일치, 스플릿 악재를 극복하고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거고 2천억 주문이 들어왔대요. 원래 이제 1,000억을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천억까지 증액할까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2천억까지 안 하고 그냥 1,000억으로 이제 그 심하게 마무리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등급 불일치,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하고 좀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로 발행하는 거하고 트리플 B로 발행하는 거하고는 이제 그 금리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노치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한신평에서 A를 주고 한기평에서 이제 트리플 B를 줬던 것 같아요. 한국신용평가에서 트리플 B 플러스 줬고 한국기업평가가 A 마이너스 그 이후에 나이스 신용평가가 A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 그 신용평가사가 3개 있는 건가요? 대표를 할 수 있는 건 3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 이제 최근에 그 피치, 피치가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들을 들어가 강등해서 이제 그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외국계에서도 그게 3개니까 1등이 무디스고 2등이 S&P고 3등이 이제 피치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맞습니다. 1등이 누군가요? 1등은 비슷비슷해요. 이게 거의 뭐 33%씩 아마 고르게 한기평. 맞아요. 그렇게 돼 있을 거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건 거의 나이스. 나이스도 한 30몇 %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한 30몇 %씩 차지를 하고 한 자릿수가 4위인데 4위는 지금 기억이 안 나나요? 그렇군요. 비슷하네요.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발행한 거를 보면은 1,000억을 1.5년물 그러니까 이제 1년 6개월짜리가 500억, 2년짜리를 이제 500억 해서 총 1,000억을 발행했는데 금리가 1년 6개월이 5.241%, 2년물이 5.25%로 이제 발행을 했거든요. 보통 지금 예금금리가 은행 예금금리가 3% 한 중반대 정도 많이 주는 데는 거의 한 4%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막 복잡하게 해서 뭐 가입하라고 그러고 앱 깔라고 그거를 그렇죠. 그 예금을 하는 것보다 이제 이 에코프로 회사채를 사면 뭐 1년 반이나 2년이니까 뭐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하면은 이제 5.241, 5.259니까 이제 1.5% 정도는 이제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안전빵이고
되게 좋은 거죠. 네. 이제 이런 거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제 에코프로에서 이제 주식 해갖고 왕창 벌었다. 네. 아, 더 이상 버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럽. 예. 듣기만 해도 예, 예. 더 이상 많이 부르면. 예. 그래서 야. 일정 부분 좀 네. 현금화해야 되겠다 하면 찾아갖고 에코프로 회사채를 사면 5.2%니까 네. 5.1 이거면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파킹시켜주는 형태로 해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거래는 어떠나요? 거래는 좀 이게 잘 원활하게 되는 건가요? 이 정도 회사채면? 상황마다는 다 다른데 그래도 요즘에 회사채 신용등급 괜찮은 거는 금방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완판돼서 이제 그 발행 시장에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채권은 한 가지 그 단점이 주식 시장처럼 이제 장내 거래는 되게 좀 제한적이고 장외 거래가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뭐 3년짜리 회사채를 갖고 있는데 1년 지나서 급하게 돈이 쓸 일이 있다 했을 때 이제 쉽게 현금화가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채권 관련해서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렇죠. 앱 같은 것들도 네, 많이 네. 생기고 해서 이제 네. 과거하고는 다르게 중간에 이제 매도하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는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채권 대중화 시대가 어느덧 성큼 왔어요. 이걸 좀 잘 알려야지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채권 계좌를 트고 이제 채권 거래를 하고 하려면 어떤 방송을 봐야 되는지. 네, 예. 채권 부위. 예, 채권 부위에 초창기에 아마 너무 센스 있으시게. 초창기에 이제 그 말씀 그 방송에 놓은 거 제가 봤거든요. 네. 이제 그거 링크를 좀 걸어 주셔 갖고 네. 아, 이거 채권 보고 관심 좀 가지시면 기초는 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예. 한 분들을 이제 여기 고정 댓글에 요거 보십시오. 네. 하고 좀 달아주시면 네. 이제 이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예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가 그렇고. 그 회사채 관련해서도 수요 예측부터 발행일 그리고 기업 분석 그리고 신용평가 사이의 그 분석까지 이렇게 콘텐츠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나중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보통 이게 보면 새로 이렇게 이제 채널을 파서 론칭을 해갖고 이제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될 거를 처음에 하잖아요. 네. 근데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처음에는 구독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못 보고 넘어가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기초인데.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 옛날에 그거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하고 생각하는데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눈치 빠르고 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찾아갖고 가서 확인해서 보시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잘 찾아서 보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었을 때 이거 핵심되는 기초에 이거 꼭 보셔야 되는 거다. 채권에 관심 있으신 거는 네. 하고 이렇게 이제 링크를 딱 달아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저 때문에 들어와서 채권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눌러서 보고 이제 배울 수 있는 형태가 네. 되는 거니까 네, 그거 맞아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경제 유튜버로 이렇게 활동을 한 게 이제 2달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내기 경제 유튜버에게 조언 주셨으니까 저 그 부분을 또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여러모로. 네, 삶의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 예. 자,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 투자자분들은 약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평사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게 되는데 에코프로가 앞으로도 많이 커지려면 공격적인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 좀 봐야 된다. 근데 그게 결국은 뭐 해내겠지만 뭐 이런 멘트도 곳곳에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잡아갖고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 삐 처리해도 돼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이거 감옥 넣어야 됩니다. 그냥 감옥. 감옥 가셔야 됩니다. 왜 감옥 가야 되냐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에요. 네.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거든요. 공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설비 투자를 해갖고 나중에 그 제품이 만들어져서 그게 팔릴지 말지 알 수가 없을 때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건 공격적인 투자고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죠. 공격적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일단 이제 투자해갖고 물건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그거 갖고 세일즈에서 이제 막 팔로 다니는 그런 느낌이 공격적인 투자니까. 근데 지금 이 2차전지 쪽은 3년 전에 다 주문 받아갖고 바인딩 계약 말씀해 주셨죠? 지난번? 주문 받은 거를 이제 딱 만들기만 하면 갖고 갈 게 다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공격적인 투자가 당연히 아니고 안정적인 투자라고 워딩을 써야죠. 공격적인 투자라고 워딩 쓰는 사람들은 다 잡아갖고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명예훼손에
그러니까 서의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딱 깜빵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잠깐 전문가님 예. 재무 안정성 지표 이런 부분은 괜찮다 예, 이렇게 예. 정리를 해야 되나요? 예, 요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물 말만하면 약간 무서워서 제가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방송의 매력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구나. 아슬아슬한 맛이 있죠. 아, 예.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유튜브상.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기자분도 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좀 비판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의 그 재무 구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쓴 내용이 뭐냐면 3월 말 기준 순차익금이 1조 8,172억에서 2022년 말에 1조 2,349억 대비해서 5,823억이 증가했다. 순차익금이 21년 말에 순차익금이 7,052억 수준이었는데 2배 이상 늘었다. 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런 이제 뉘앙스를 사실 준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도별 차익금 의존도가 21년에 30%, 22년에 30.4, 23년 1분기 말에 33.1%다. 이것도 이제 차익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쪽이니까 또 부정적인 뉘앙스로 쓴 거고 같은 기간 부채 비율도 100.4에서 112%, 그다음에 124.5%로 늘었다. 예. 해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위험성이 있다는 식으로 사실 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매출액 대비해서 차익금 비율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외형이 커지면 그 외형이 커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차익금 비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해 1,000억 매출할 때 하고 한 해 1조 매출할 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그 폭 자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상대적인 계산으로 그럼요. 가야 된다.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재무 비율 계산할 때도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뭐 그 순차익금 비율이라든지 같은 이제 그런 지표들이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사실 공정하게 써줘야 되는데 이 기사는 공정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차익금이 늘어났으니까 위험하다는 식으로 쓴 거니까 이거는 기자가 조금 좀 문제가 있다. 감옥은 안 가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 매출액 대비 이제 순차익금 비율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순차익금 비율을 보면 21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순차익금 대비해서 2.13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22년에 4.57배가 되고요. 23년에는 5.57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차익금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재무 구조는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사실은 써줘야 정확한 평가인 거예요. 이게 공정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한 순차익금 비율을 1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1이 미달하게 되면은 조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1 이상 되면은 이제 감당할 만큼 매출액 대비 감당할 만큼의 차익금을 갖고 있다, 순차익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21년도에도 2.13이니까 이때 당시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었던 회사인데 이게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2년 4.57, 23년 5.57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되게 안정적인 구조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설비 완공 이후 투자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는 상황이므로 양호한 수준의 재무 안정성 지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했던 신평사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이게 이제 설비 투자가 막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왜 재무 구조의 안정성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지표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ROIC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ROIC. 이게 이제 리턴 온 까먹었네요. 영어로 약자를 내가 좀 옛날에 알았는데 좀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고 그래요. 그럼요. 괜찮아요.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투하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느냐, 고수익성을 내는 사업일 경우에는 좋은 채권 투자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양극재 쪽은 플러스에서 이제 바인딩 계약으로 바로 사가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증권 쪽 자료인데 보시듯이 지금 ROIC가 여기는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실제로 나와서 제품 팔았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베어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불 케이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온 거예요. 해서 보면
양극재가 모든 케이스에서 가장 높은 투자 자본 이익률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채권으로 봤을 때는 이 네. 투자 자본 이익률이 가장 높은 쪽에 투자하는 게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양극재가 제일 좋은 거고 채권 투자 쪽에서는 두 번째가 이제 전해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이나 동박, 분리막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형태가 되고 음극재가 제일 이제 채권 투자에서는 안 좋은 그렇군요. 예, 그런 형태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포스코 퓨처엠의 그 임원이 제 그 고등학교 후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저하고 친한데 네. 걔한테 직접 이제 얘기 들은 거를 기초로 해서 직접요? 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3천억을 투자를 하면 연간 1조 원 매출이 발생한다고. 아, 그래요. 예. 꽤 진짜 예, 돈 버는 데는 높은 수익성이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1조 원 매출이 바로 사가는 걸로 다 이미 선계약이 돼 있는 상태니까 3년 전부터 이렇게 끌어오니까. 그래서 되게 수익성도 좋고 투자자본 이익률도 좋은 이런 형태가 되고요. 1조 원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익률을 만약에 10%를 잡으면 그러면은 1조 원 곱하기 10% 하면은 1,000억이잖아요. 그럼 1,000억이면 3년 지나면 원금을 다 뽑는 거고요. 아, 그렇겠네요. 3천억을. 예. 2년 15% 영업이익률이면 2년 만에 원금 회수가 다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익률로 보면 10% 이익률이면은 이제 1조 투자해서 1,000억에 3천억 투자해 갖고 연간 1,000억씩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이익률이 33%. 네. 그다음에 15%면 50%가 이제 투자자본 이익률이 된다는 거거든요. ROIC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제 투자 쪽, 채권 쪽에서도 그렇고 그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많이 늘리면 일단 이제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긴 하는데 특히 채권 쪽은 더 그렇겠죠. 단순하게 이제 투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건 위험해라고 볼 게 아니고 그 내막 이 투자의 수익성이 얼마나 이제 좋은 회사냐 하는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교훈을 여러분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투자에 있어서 이제 성장 기업 바라볼 때 ROIC의 그 투자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지표이다. 예. 이거 정말 괜찮은 예. 정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IPO에 도전장을 낸 것 같아요. 예, 냈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다음 달 좀 심사 통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흥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요. 되게 좀 흥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IPO가 시장이 좀 많이 죽었었어요. 저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쪽 기업이 신규 상장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고 장중에 거의 한 300% 가까이 올랐어요. 400%까지는 못 갔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 막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하니까 또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분화방처럼 이제 달려들면서 더 가자 이래 돼가지고 요새 또 이제 되게 좀 핫하게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규 상장하게 되면 되게 좀 핫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규 상장한다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생긴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지금 기존의 채권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이제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5.25%뭐 이렇게 이제 1년 반에 5.25%면은 상당히 좀 투자할 만한 이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사고 싶으면 어떻게 사야 되죠? 그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정 댓글에 이제 달아놓으시면 링크로 이제 달아놓으시면 그거 보고 이제 또 뭐 안 그래도 1년 반 좀 돈 묶어놔야 되겠다 싶은 돈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보고 가이드를 받아갖고 이제 좀 좋은 또 투자를 해주시면 채권이 또 이제 활발하게 잘 거래가 되고 하는 모습이 주식 쪽에서도 당연히 좀 득이 되는 거니까.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려면 자금 조달이 굉장히 필요한데
회사채 요즘에도 잘 되는 거 엄청 뭐 완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PO 이런 쪽인데 그것도 좀 잘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자본시장 그리고 그 자본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를 보면서 또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해 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이제 건전하게 잘 발전돼야 네. 그게 이제 산업 발전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서 보면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 그 IR 이렇게 맡아갖고 하면서 해서 쭉 보면 오히려 이제 우리 2차 전지 산업의 그 발전을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좀 해방을 놓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사실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애들하고 그런 쓰레기들하고 이제 싸우다가 제가 이제 직장도 좀 잘리고 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진짜. RSU 네. RSU 2만 주가 있었거든요. 그 잘릴 때는 그게 이제 그때 금양 주가가 한 5만 원 해갖고 한 10억이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견딜만 했는데 요새 주가가 15만 원 돼갖고 30억이거든요. 손해 보신. 예, 손해 본 금액이 30억으로 늘어나갖고 견디기 좀 괴롭습니다, 사실. 예, 10억일 때는 좀 견딜만 했는데 30억이니까 좀 힘드네요. 이렇게 막 약간 피를 토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이유가 다 있다. 울컥울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기사 같은 거 보고 그냥 울컥울컥합니다. 그래도 다른 데보단 수위가 지금 우리 저기 그 전문가님이 낮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웬만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본시장의 발전이 단순하게 이제 내가 자본시장에 참여해서 이제 돈을 좀 벌어보자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본시장의 발전이 산업 발전에 이제 큰 밑거름이 사실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산업이 발전해야 여러분도 자녀분도 나중에 이제 취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이 발전해야 이제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좋은 일자리에 이제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또 이제 결혼해갖고 손주 나서 손주도 보여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일자리도 없고 하면은 뭐 이제 결혼도 못 하고 해서 이제 손주도 못 보고 이제 나이 들어서 심심할 거 아닙니까? 저출산 시대에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주 재롱을 좀 이제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제 우리 여의도 개혁 자본시장 개혁에 여러분들이 좀 동참하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동참해야 되냐? 채권부의 구독 누르셔야 돼요. 어휴 감사합니다. 야 오늘 또 잠 못 자겠는데요. 제가 잠 못 자겠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3만 원 한번 채우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실 채권 부위가 딱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 구독자 2천 그러니까 그 되게 몇백만 갖고 계신 분들이 2천 이럴지만 전 진짜 2천을 밤낮 없이 이거 콘텐츠 만들어서 2천을 벌었을 때 다들 채권 시장의 전문가들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근데 이게 그 박준현 전문가님이 도움 주셔서 2만이 됐잖아요. 작가로 해주십시오. 작가님이 그래서 도와주셔서 그 2만이 이제 됐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렵게 버스킹을 하다가 이제 그 VIPG 추천들 막 하셔가지고 그 무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잘 해야지 이분들을 그 찐 식구로 만든다.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분이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미녀분이 좀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 미녀분이 되게 화면이 더 낫다고 하셨잖아요. 화면이 더 낫다. 어차피 화면만 보잖아요. 실물 못 보는데 뭐 그래. 최고의 그 미녀분이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미녀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보면 미녀분을 돕는 거는 이제 항상 영광스럽고 좀 즐거운 일이거든요. 행복하고 저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3만만 한번 찍어봅시다. 와, 박수. 아니 그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고요. 항상 2차 전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아니요, 2차 전지에 국한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넓혀서. 2차 전지 전문가는 저의 이제 그 총 캐파에
대략 한 2% 정도입니다. 아유, 98% 앞으로 보여주시겠네요. 예, 네, 많이 기대가 남아있습니다. 됩니다. 야. 채권도 내가 얘기 잘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유, 우리가 이제 실버 버튼 받아가지고 저기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실버 버튼 받는다고 뭐 저기 기자님한테 득될 게 없잖아요. 어차피 회사 채널인데. 회사 채널입니다. 예. 그래도 보너스도 좀 주나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한 적이 예. 없습니다. 먼저 약속부터 받아놓고 계약서 쓰고 혹시 모르잖아요. 물론 안 되겠지만. 물론 안 되겠지. 채권 주제에 무슨 실버 버튼이야 안 되겠지만. 채권 이제까지 강조해 주면서 우리 해낼 겁니다. 우리는 해낼 겁니다. 사실 뭐 채권은 좀 이제 딱딱하고 재미없는 좀 이제 그런 면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이제 유머 감각을 많이 발휘해서 그러니까요. 예, 네. 좀 이제 재미를 많이 드리려고 사실은 네. 좀 이제 오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방송을 보시다가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이 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뭐 악플 다시면 뭐 제가 뭘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법적인 선만 테두리만 넘으면 그럼요. 악플 달아도 관계 없어요. 예. 무플보다 낫습니다. 예, 제가 이제 네. 그 법적인 선을 넘은 악플은 제가 이제 저 캡처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네. 대략 한 3,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우, 정말요? 아유, 적당히 고소해 주십시오. 예. 그게 이제 네. 요새 시세가 그 한 50 하는 것 같아요. 뭘요? 그게 이제 형사를 고발하면 네, 이제 네. 벌금 50만 원을 내고 아, 그래요. 예. 벌금 50이면 이제 네. 민사로 그 손해배상금 50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법률 상식까지 네, 알게 됐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30억을 날렸기 때문에 네. 악플을 고소해서 한 30억을 만들어 볼까. 제가 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악플 다시는 분들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예, 안 걸릴 수 있게 좀 많은 고심을 하시면서 네. 이제 악플을 다시기를 이제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풀을 다실 겁니다. 아니 악플 믿겠습니다. 네. 선풀 나는 안 좋아해요 사실 솔직히. 예, 선풀 다는 거는 영향 없고 악플을 다시는데 웬만하면은 좀 법적 테두리를 이제 좀 넘어서서 네. 악플을 달아주셔야 그게 또 돈이 되니까 제가 이제 그 30억 마련해야 되니까 네. 많이들 이제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악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연코 우리 채권부에서 오늘이 제일 유쾌한 콘텐츠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조언을 주실 거를 또 생각하면서 박순혁 작가님 항상 행복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채권부. 예, 채권부의 이제 그 승승장구하셔갖고 네. 이제 꼭 실버 버튼 받으시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겠죠. 예, 네. 집에 가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순혁 이사님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